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2023년 새해 첫 경마일입니다. 1월 6일 금요 경마. 오늘 정통 경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요 방송 때 새해 인사는 다 드렸습니다. 새해 인사는 다 드렸고요. 또 이제 돌아오는 구정에 또 2주 하고 경마를 안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구정 때 또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뭐 화요 방송에서는 주중 방송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뭐 과거 에피소드나 뭐 앞으로 해야 할 일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이 금토일 경마 재산 따먹기 하는 날은 무조건 경주 분석에만 집중을 하면서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금요 경마, 뭐 제주 경마가 일단 세 경주가 줄어들어요. 한라마 경주가 폐지되면서. 부산은 반대로 경주수가 하나가 늘죠. 경주수가 하나가 늘고. 그리고 크로스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세 경주를 하고 부산이 치러졌는데 이제는 크로스식으로 부산 1경주, 제주 1경주, 부산 2경주, 제주 2경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부부 김혜선 기수하고 박재희 기수가 기승 정지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 날은 기승을 못 해요. 김혜선 기수는 이제 일요일 날 6개 경주, 전 경주 다 기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재희 기수는 기승 정지고 또 조인권 기수하고 김철호 기수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기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서강주도 빠져 있고 유연명 기수도 빠져 있고 기존대로 뭐 최시세 기수나 뭐 다실바 기수나 뭐 서승훈 기수나 이런 능력 기수들을 유심히 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 같아요. 뭐 기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뭐 오랜만에 나온 김도영 기수가 뭐 지금 말 7마리 탈 기승할 정도라면은 기수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여하튼 금주 금요 경마 상당한 혼전도를 보이고 있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은데 뭐 축선정만 잘한다라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또 잘하는 게 중심 잘 잡지 않습니까? 여하튼 금주도 좋은 내용 가지고 온 만큼 좋은 성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는요 3, 5, 6, 9 준비했어요. 3, 5, 9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부산 6라운드가 하이라이트입니다. 3, 5, 9 메인 6라운드 하이라이트. 제주 경마는 뭐 당연히 1, 2경주 간다 그러죠. 항상 제주 경마는 1, 2경주예요. 뭐 휴양 갔다 온 마필들이 뭐 전적이 그러니까 그만큼 들뛴 마필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때리는 것들 이런 마필들 외부 목장 같은 데 가서 뭐 내용을 받아오기 때문에 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장에 뭐 잘 맞는 경주들을 자신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제주 경마는 1, 2경주예요. 부산 경마는 3, 5, 6, 9 메인 승부 4개의 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캠을 끄고요. 본격적인 부산 경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제주 경마가 아니라 부산 경마가 1경주예요. 자, 2023년 오늘 첫 스타트. 뭐 배당이 터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게 갈 것 같아요. 이 외곽의 10번 로겐드롤이라는 마필이 이 데뷔전에 뛴 거 보면은 1200m였죠. 15초 6. 이 라스트 끝걸음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밋밋했어요. 라스트 끝걸음은 더 뛴다. 더 뜁니다. 저는 선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모계혈통 쪽이 굉장해요. 예, 미스터 플릿, 미스 인디, 인디 불패 이게 다 예전에 정영식 마주가 소유했던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모계 쪽에 이 새끼 나는 말들을 정영식 마주가 그냥 다 미리 사놓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미리. 네, 그만큼 재미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10번 로겐드롤은 혈통 기대치도 있는 말이고 편성 자체도 약하고 그리고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뭐 위드선이나 불의 축제 같은 경우는 휴장 전에
또 대가리 온말 아닙니까? 로겐드롤. 저는 뭐 이 편성 자체는 뭐 직전에도 전개가 꼬였어요. 같이 뛰었던 오케이스타인가요? 그거한테 초반에 내주면서 뭐 전개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얘보다 빠른 말은 안쪽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번 로겐드롤은 강력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축으로 보고 있고 9번 나인포스원은 직전에 거리 1300에 한계를 봤죠. 한계를 봤어요. 그 걸음 자체가 끝걸음 조금 서둘렀다라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말입니다. 좋아진 것도 없고요. 또 안장 자체도 김어수 기수라면은 이번에 뭐 경합에 자빠지는 그림이고 안쪽에 4번 플라잉 아로는 게이트 자체가 내려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봐줘야 됩니다. 게이트 자체가 내려왔다라는 거 봐줘야 되고 6번 초이스 로드가 이제 직전에 전개 자체가 완전히 꼬였단 말이거든요. 이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바닥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저는 오히려 박종호가 낫다라고 봐요. 발주 자체도 있는 말이고 직전에 발주 잘 받았는데 바닥까지 밀리더라고. 마필 자체 농땡이가 있는 거죠.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는 말이고 이번에 조교 내용도 뭐 문제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6번 초이스 로드가 뭐 기승 기수에 상관없이 저는 좋다. 10번 6번이 뭐 기본 막권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7번 스토미데이가 이제 고개가 조금 높은 단점이 있는데 직전에 인기 3번째까지 팔렸단 말이에요. 안 갔죠? 안 가서 철저하게 후미에서 탐색만 했던 마필이 7번 또 스토미데이다. 그래서 1경주지만은 뭐 2023년도 첫 경주라서 배당이 아마 마사회 자체에서 뭐 터지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경륜장, 경정장 가서 하시면 됩니다. 10번 로겐드롤 안정적이게 간다 이거죠. 안정적이게. 적중은 기본이다. 땐 대가리 놓고 뭐 4, 6, 7 정도인데 6번 초이스 로드 요놈 쪽에 좀 더 우위를 둔다. 1300m에 모두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는 편성이에요.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라스트 한 발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때는 능력으로 이겨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앞서는 4, 6, 7 중에 와서 큰 이변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혼전이에요. 12마리 접전인데 1번 닥터 티파니하고 2번 유핑 이 두 마리가 다 좋습니다. 뭐 내용 자체도 문제 없다라는 거고 더 뛸 말들이고 1번 닥터 티파니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보니까 재검 마필들을 상대로 상당한 여유를 보였다라는 거죠. 1번 닥터 티파니 또 원게이트예요. 욕심내는 상황이고 내용도 나와요. 2번 유핑은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경합 속에서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고요. 직선에선 다소 외삭기를 보여줬는데 외측 사인기를 보여줬는데 뭐 문제 없다. 오늘 뭐 따라가도 두 번째고 펜스에 처박아놓고 타고 물론 선행도 가능합니다. 안쪽 두 마리가 분명히 유리한 조건은 맞다. 유리한 조건은 맞습니다. 열하나 골든웨이브는 최시태 기수가 선택한 건 맞아요. 1번 닥터 티파니도 최시태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지만 뭐 골든웨이브를 선택한 거 아니냐. 소속조 아닙니까? 그죠? 권성주 쪽에서 마방에 능력 마필들을 권성주 쪽에서 다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2 세븐키는 외곽이고 고온 클래스도 직전에 선행 가서 그만큼 뛴 거예요. 오늘 안쪽에 두 마리가 내주지 않는다라면 얘도 장담 못해요. 얘도 장담 못한다. 아마 현장 가면 얘가 인기 1인데 얘도 장담 못해. 이제 후차권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두 마리 1번 닥터 티판이나 2번 유핑 이 두 마리 쪽으로 좀 더 노림수를 둘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이제 주로 빠르기까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경주에요. 1하고 2. 1번 닥터 티파니, 2번 유핑. 이 두 마리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오늘 전반부 쓰라미가 준비한 오늘 1차 메인 승부입니다. 자, 꽉 찬 편성인데 인기말 하나를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가려고요. 일단 중심은 오픈하겠습니다. 6번 와이즈킹입니다. 포인마입니다. 능력마다라는 진단을 제가 내렸고요. 모래 반응이 검증이 필요한 마필은 맞지만 저는 서승훈의 안장이라면 말 능력 믿고 그냥 갖다 대버리는 그림이에요. 내용 자체도 뭐 7조에서 웬만하면 온다 뭐 이런 내용이고 뭐 장구의 교정까지 변화까지 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6번 와이즈킹은 뭐 내용을 믿고 저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주행검사 봤을 때도 뭐 능력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온다라고 봐요. 그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6은 대가리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일단 안쪽에 4번 원더풀 스마티하고 8번 원더풀 러닝 이 두 마리는 무조건 가져갈 겁니다. 중배당으로. 그리고 안쪽에 1번 로드 투 드림하고 2번 베스트 퓨리가 있는데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빼고 들어갈 겁니다. 가도 안 되는 마필이 팔립니다. 그죠? 공부를 해보면 알죠. 야, 1도 별 볼 일 없고 2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앞에 간다라는 이유로 두 마리가 팔립니다. 경합에 약하죠. 이 내용은 지금 도대체 우리 말이 왜 인기 많은지를 몰라 해요. 가도 안 된다라는 거죠. 좋아진 것도 없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걷어낼 생각이고요. 반대로 4번 원더풀 스마티는 진짜 20번 넘게 뛴 말인데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이번에 조교 내용 좋다라네요. 24조에 손을 기대를 하는 말이고. 외곽에 8번 원더풀 러닝도 조교의 변화를 서서히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 6번 와이즈 킹이 1하고 2가 내측을 내주지 않는 상황 속이라면 1하고 2가 선행을 간다라면 6도 능력으로 제가 없는다 그랬죠. 무조건 갈아 없는다 그랬죠. 둘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안 되는 상황. 자빠진다. 자빠져. 그 중에 남는 한 마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4, 8 이런 마필들이 라스트 한 발을 쓴다. 6 놓고 4, 8이 기본 막권입니다. 배당으로. 당연히 원틀 막권은 이 중에 한 마리 걷어내면은 이 원틀 막권에 들어가겠죠. 좀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한 마리가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3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경주로 들어갑니다. 1400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접전입니다. 일단 중심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직전에도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뭐 전개상 불리함이 전혀 없어요. 선두권이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열하나 황후 파이터라는 마필입니다. 열하나는 여기서 머리라고 봐요. 직전에는 안쪽에서 내가 뭐라 그랬죠? 조인권이 안장이라면 이거 황후 파이터 가지고 밀고 들어간다. 밀고 들어간다. 근데 안쪽에 빠른 말이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없죠. 얘는 힘으로 뛰는 말이거든요. 선두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의 안장이라면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르게 감아 돌리면서 외곽 2선까지 저는 물고 들어간다고 봐요. 그 정도 포지션만 잡는다라면은 저는 그냥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하나 황후 파이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생각이고 전개상 불리함이 없고 마필 자체도 안 좋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열하나는 믿고 들어가고요. 이번 BK 헌터가 기록에선 밀리지가 않죠. 기록이 굉장히 좋다. 게이트 자체도 안쪽으로 내려왔고 뭐 김도연이가 오랜만에 와서 7마리 탄다라면은 이건 무조건 욕심내는 상황이고 4번 와이즈보이라는 마필이 10월 21일 경주 때는 고착성 기립 책 두 번째 보면은요 신윤섭이 불러놓고 원게이트에서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치면서 발주기가 딱 열렸는데 기립을 고착성 기립을 했습니다. 완전히 개눈발했죠. 초반에 무리를 했는데도 힘있는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직전에 11월 18일 경주는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역시 착지 불량했어요. 착지 불량. 발주 자체가 두 번 모두 재수가 없었죠. 두 번 모두. 발주 나오면 얘가 선행 갈 수도 있어요. 4번 와이즈보이. 발주만 되면은 무조건 되는 말입니다. 이 와이즈보이는요. 이번 BK 헌터는 기록에서 밀리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11 황후파이터를 대가리 놓고 뭐 2번 BK 헌터, 4번 와이즈보이 이 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PD분이 또 항상 이 방송할 때마다 편집을 해주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나가죠. 그거를 꼭 참고하시고요.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제 방송이 뜨질 않아요. 요즘에는 뭐 집에서 컴퓨터 보시는 분들보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이크도 제가 캠을 끄는 이유는 이 마이크에 입을 갖다 대고 하려고. 그래 조금이라도 더 잘 들릴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캠을 끄고 또 캠을 키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캠을 키면은 화요 방송만 캠을 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산 오경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승부처 2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경주 2차 메인 승부예요. 12마리 접전인데요.
쌍대가리는 있죠. 6번 월드 레전드는 여기서 뭐 강축이라고 봅니다. 강축. 뭐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뭐 기본 능력 자체가 저는 다른 마필리라고 저는 봐요. 두 번 모두 10조 구민성조교사가 직전 12월 4일 경주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2세 대상 경주였습니다. 이 월드 레전드가 질말들한테 진 거예요. 의외로 잘 뛴 겁니다. 조인건이 불러놓고 외곽 14번 게이트를 배정받고요. 스피드형 나노메타 판타스틱 킹덤 이런 마필들 질말들한테 졌다라는 그 직전에도 마찬가지죠. 판타스틱 킹덤 즐거운 여정 2세 챔피언들 아닙니까? 안말 챔피언 즐거운 여정 2세 2022년 챔피언 판타스틱 킹덤 아닙니까? 질말들한테 졌다. 월드 레전드가 이제 힘만 좀 더 차면은 앞으로 차후 대상 경주에서 이 월드 레전드가 얘네들하고 박빙을 겨룰 준족인 걸 알기 때문에 사이즈로 이겨준다라는 판단이에요. 이건 여기서 뭐 쌍대가리입니다. 쌍대가리. 자, 그럼 왜 메인 승부냐? 믿는 마방 18조 말 3번 타이탄 K 여기 19조 말 1번 브라보 함양이 두 마리가 뛰기 때문에 1번 브라보 함양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완전히 빼줬던 말인데 이렇게 두 번째 팔릴 때 오늘 원게이트거든요. 김도연이에요. 예전에 김영관 조교사가 김도연이를 많이 불러놨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을 못했었어요. 김도연이가. 그러니까 기승술 차이는 있지만 이 말 못타도 발주 능력이나 선행 마필들은 문제 없어요. 상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뭐 추임 마필들이나 뭐 그런 마필들은 기승기술을 당연히 봐야죠. 한 20% 정도는. 브라보 하면은 원게이트의 선행이기 때문에 뭐 기승기술은 상관없다. 감량 2kg까지 또 읽어줘야 되고. 믿는 마방 18조 말 3번 타이탄 K 또 당연히 아버지인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만들어 놓고 아들인 윤영석을 줬습니다. 직전에 아까웠죠. 마방에서 나름 자신했었습니다. 한 번 더 연투가 가능하다라면서 또 이런 마필들이 뛰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들을 정확히 보고 드릴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월드 레전드는 쌍대가리고요. 믿는 집 두 마리의 포지션에 따라서 완털 막건이 결정될 겁니다. 뭐 두 마리가 현장에서 다 별로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부를 한번 볼만한 경주 아닙니까? 한번 때려보자고요. 어렵지 않은 경주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6경주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대본 어떤 마필인지 아시겠죠? 뭘 놓고 할지. 하이라이트. 자, 승부. 모든 승식을 한번 배당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5번 골드천사하고 6번 사바하 여기 7번 쌕쌕이 세 마리가 압도적 3강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앞에 가는 8번 베스트 듀오까지 상대마로 부각이 됩니다. 자, 5번 골드천사가 직전에 경합 속에서 우승을 했고 사바하가 직전에 거리 1200에 선행을 못 가니까 부러졌죠. 이거는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마필 자체 걸음 자체가 완전히 서서 들어왔습니다. 모래를 못 맞는 말이죠. 사바하는. 골든천사 같은 경우는 역시 모래 검증이 필요한 말이고 근데 경합 속에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19조 말이고 보고 드릴 자신이 있고 5, 6의 막고는 두 마리가 경합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에요. 잠재력 측면에서도 뭐 센 말들은 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8번 베스트 듀오까지 얘가까지 초반에 경합을 해준다라면은 이거 5, 6, 8의 막고는 다 부러질 수가 있다. 자체 세 마리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렸고 7번 쌕쌕이 같은 경우는 권오찬이에요. 강용군 조교사가 왜 권오찬이를 불러놨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직전 뛰는 거를 내가 이 경주를 굉장히 오래 공부를 했는데 11월 4일 경주 보면은 마필 자체의 답보 변화가 늦어요. 이때 당시도 뛰는 거 보니까 직선 한 150m 남겨놓고 답보 변화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걸음 못 바꾸면 얘도 부러져요. 얘도. 7월 22일 경주는 뭐냐. 편성 자체가 너무 약했잖아요. 그래봤자 띄운 말들이 퍼니라이프, 슈퍼크랙 이런 마필들 이긴 말이거든요. 쌕쌕이가. 못 믿는 거예요. 전개로 팔리고 있는 거 전개로 지금 전개로. 앞선 자체도 부러지고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뭐 저 화요 방송 제 거 보면은 어떤 마필인지 대번 아실 겁니다. 모든 승식에 중심에 세워놓고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캠을 낄게요. 자, 다음은 7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경주 1200 국내산 5등급 경주입니다. 자, 12마리 접전. 여긴 배당이 저는 무조건 터지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5번 골든 플러스 하고요.
외곽에 9번 브래드 히트 두 마리가 대길입니다. 두 마리 모두 다 뭐죠? 승군전입니다. 그죠? 근데 주법 자체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두 마리 다. 여유가 많았든 어쨌든 두 마리 모두 다 앞에 가는 말들이고 거리 자체도 늘었고 솔직히 말해서 최적의 전개를 풀었고 두 마리 다요.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말뛰는 주법을 보니까 지세나 주법을 보니까 그렇게 센 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브래드 히트는 또 말도 작고 골든 플러스는 1200의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죠? 경합에 또 검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5구의 막권은 분명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고 여기 또 6번 감동 에너지가 팔립니다. 얘가 언제부터 인기마였습니까? 직전에 어부지리성이죠. 어부지리성. 그죠? 직전에 최적의 전개를 풀었고요. 여기 권오찬이 등짝이고요. 그래서 5, 6구의 막고는 좀 피하고 싶은데 그럼 딱 깰 말이 뭐냐. 배당이 무조건 나온다. 두 마리를 딱 언급을 드리는데 8번 에이원스하고 11 아너킨이라는 마필입니다. 배당으로 안고 가야 돼요. 이 8번 에이원스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 있고요. 1200m 15초를 갖고 있어요. 앞에 5가 가든 외곽에 9가 가든 일단 5구가 앞에 가겠죠. 그 뒤에 6이 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8번 에이원스 같은 경우는 18초 말인데 스피드 부분이 밀리질 않아요. 13초 후반대는 무조건 갖고 있는 말입니다. 5, 6구를 보내놓고 그 뒤를 물고 들어가는 게 8번 에이원스죠. 8번 에이원스. 뭐 일단 1200m 무거운 줄에 15초를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앞선만 그냥 5, 6, 9가 싸움만 준다라면은 밀고 들어간다라고 저는 봐요.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11 아너킨도 마찬가지예요. 1300까지 뛰어봤던 말인데 22초를 갖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로에. 이 기록이면은 외곽이라서 덜 팔리는 거지 전개가 변수가 된다. 전개만 잘 풀린다라면은 또 11 아너킨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앞선만 싸워줘라. 5, 6, 9가 싸움만 준다라면 이거는 배당이 나온다. 8이나 11가 와서 깨는 거예요. 믿는 마방 18초 말 8번 에이원스를 좀 제가 세게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8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00 혼합 4등급 경주. 자, 12마리 접전입니다. 역시 전개를 풀어 먹어야 되는 경주예요. 1번 한생 코드걸, 여기 9번 캡틴 골드. 이 두 마리가 대길입니다. 부러지죠. 1구의 막고는 부러져요. 부러집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9번 캡틴 골드에 이성재를 불러놨어요. 이성재가 할 줄 아는 건 앞에 잘 가는 기수죠. 1번 한생 코드걸은 또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다실바 안장이라면은 이것도 내측을 내주질 않아. 뭐예요? 경합을 못 피해요. 경합이 있다. 자, 직전에 모래 맞고 못 뛴 말이 이번 캔드릭. 정계상 2.2 있죠. 이번에 밀고 나갑니다. 이번에 감량 2.5km 부여받고 게이트가 안쪽이라면은 1구를 보내놓고 그 뒤를 밀고 들어가는 말이 이번 캔드릭이에요. 문제는 이제 모래에 대한 반응. 이 과연 신은섭이가 어떻게 이 마필 가지고 전개를 풀어줄 거냐. 내 측에서 갇히지만 않는다라면 이번 캔드릭은 오는 상황이에요. 전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고 여기에 또 하나의 말은 10번 매니피송입니다. 제가 직전에 놓고 때렸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있었고 말의 변화. 예전에 서승훈이가 타고 한번 입상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상의 컨디션을 올려놨다 그랬어요. 직전에. 아 그래? 이번에 될 수 있는데 배당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뒀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서 4착에 왔죠. 내용이 있었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매니피송 아버지인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마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아들 윤영석이한테 준 내용이에요. 저는 여하튼 뭐 1번 한생 코드걸하고 9번 캡틴 골드의 앞선 따당의 막건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2번 캔드릭이나 10번 매니피송. 야, 이 10번 매니피송이 게이트만 안쪽으로 내려왔다라면은 얘 놓고 한번 내가 메인송 한번 갈 텐데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기 때문에 게이트 자체가 또 2번 캔드릭도 전개상 이점은 있지만 얘도 모래에 약한 말이기 때문에 요런 단점들이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를 안 간 거예요. 여하튼 1구의 막고는 피하고요. 노림수는 2번 캔드릭, 10번 매니피송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노림수를 둬야 됩니다. 그게 정통 경마입니다. 자, 다음은 9라운드 쓰나미가 준비한 부산 경마 최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3차 메인이죠. 딱 걸렸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거리 1800m입니다.
제가 화요 방송 때 이 6번 스타이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6번 스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왕목장 소유주의 말이죠. 이계영 마주분인데 회장님이죠.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제주도까지 간 김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다행히 또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인사하고 이 스타이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제가 이 회장님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건강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뭐 스타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때 당시 4연승까지 하고 휴양을 내보냈습니다. 휴양을. 다리가 좀 안 좋았죠. 무리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뛸 말이다. 이 말에 대해 잠재력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고요. 옛날에 페로비치 기수하고 서승훈이가 번갈아 가면서 타면서 4연승까지 했던 말이거든요. 그 뒤로 이제 좀 무리해가지고 다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휴양도 보냈고 화요 방송 때 제가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휴양 갔다 와서 두 번 모두 실전 적응에만 우선을 뒀고 11월 달 말일인가 이거 나올 때 쌍대가리입니다. 막건 사십시오 하고 그냥 대가리 왔죠. 직전에 왜 못 왔냐. 대상 경주였고 특별 경주였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도저도 없는 전개 외곽 불리한 조건이었거든요. 넘어가려면 확실히 넘어가 주든가 의도적으로 잡고 가려면 잡고 가든가 외곽에서 경주 자체를 아예 못 풀었던 말이 스타입니다. 자, 최대 승부 오늘 3차 메인. 왜 메인입니까 그러면? 스타일을 필두로 상대마가 뭐가 부각이 됩니까? 10번 하늘전사 외곽의 열둘 베텔게우스예요. 자, 게이트 자체가 두 마리 다 외곽입니다. 딱 걸렸죠 그러면. 하늘전사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을 추천드렸습니다. 직전에 부러졌죠. 부중을 타는 말입니다. 발주에 우라도 있습니다. 열둘 베텔게우스 이번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연습을 했어요. 따라가는 조교 자체를. 땐 열둘이 대길이에요. 모험 한번 해볼만 하죠. 게이트 자체가 얘네가 외곽이라면. 뭐 놓고? 스타이 놓고 때립니다. 스타이 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걸 놓고 때립니다. 메인 승부고요. 직전에 좀 같이 뛰었던 말들 뭐 1번 토바델이나 5번 기적의 적토마나 8번 썬더킹 이런 마필들은 가도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직전에 완전히 바닥까지 그냥 완전히 꾹꾹 눌러가지고 어부지리로 온 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야 얘네들 직전에 최적의 전개를 풀면서 라스트 한 발 썼지 않냐 그런 말들은 못 들어와요. 어떤 똥말이든지 맨바닥까지 참고 있고 앞선 무너지잖아요. 다 이만큼 뜁니다. 다 이만큼 뜁니다. 안 되는 말들이. 스타이 놓고 마지막 3차 메인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제 서울 경마는 제가 오픈을 안 하잖아요. 서울 경마는 제가 진짜 다이렉트 내용을 가지고 제 인프라를 그 누구도 흉내를 못 합니다. 흉내를 못 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태생이 경마장이고요. 뚝섬 경마장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동네 어디 떠돌아다니는 야 뭐가 간대, 뭐가 없대, 신빙성 없는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야 여기서 야 좋아, 응? 좋아 소스가 나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냥 오는데 대가리래. 왜 뭐라는지 알아? 야 무조건 쌍성식이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야 작업됐대. 이렇게 와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개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개소스. 저는 그런 내용은 듣지도 않고요. 누가 그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못하죠. 아예 못하죠. 하여튼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본 놈이기 때문에 뭐 다 해봤습니다. 저는요. 방송에서 정말 이 이야기 못할 것도 많아요. 가서 무릎도 꿇어보고 뭐 누구한테 꿇었는데 다 해봤습니다. 저는요. 다 해봤어요. 경마장 안에서는 신동준 쓰나미 하면은 경마장 안에 관계자들이 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없죠. 하여튼 뭐 부산 경마는 저 인프라가 좀 덜 구축이 돼 있고 그래도 서울 경마는 제가 내용을 진짜 70%까지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오픈을 못 합니다. 예, 저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픈을 못 하죠. 제 유료 회원분들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다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서울은 제가 절대 쥐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 콘텐츠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 이기게 해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주종목은 서울하고 제주죠. 서울하고 제주인데 요즘 부산이 또 잘 맞기 시작하니까요.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들어가는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정통경마죠. 이번 아이윌더 스타와 12 월드포의 대길 맞고는 없고 이건 전개로 풀어먹어야 돼. 중심은 6이에요. 6. 주말 보배가 머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윌더 스타가 센 말은 맞고 이번에 조교 내용도 굉장히 좋고 뭐 게이트 안쪽에 상대마가 외곽이기 때문에 이가 안쪽을 내줄 일이 없어요. 선행을 무조건 가는 상황은 맞는데 직전에 백구한테 잡힐 뻔했거든요. 여기에 12 월드포에이도 직전에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완벽한 출주주기 때문에 더 팔리겠지만은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에요. 선행 못 나가죠. 경합이 있죠. 그죠? 2열둘이 따당이에요. 이게 앞선 경합 못 피합니다. 이거 부러지죠. 싸우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딱 한 마리 남잖아요. 6번 주말보배 그 뒤를 물고 들어가죠. 얘도 스피드가 있습니다. 발주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이번 아이윌더 스타 선행하고 12이 2선을 물고 들어간 게 이게 2선을 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요. 6이요. 6번 주말보배는 부담 중량 자체가 4개가 늘었는데 괜찮겠냐. 이미 이 직직전 경주에 55의 부담 중량을 달고 기록 자체가 1300을 21초를 뛴 말이기 때문에 이미 국내산 4등급 1300m 기록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 전개상 2점. 모든 것들이 6번 주말보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2열둘에 맞고는 불안 요소가 있다. 중심은 2도 아니고 12도 아닌 6번 주말보배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가 맞다. 6을 놓고 때릴 겁니다. 부산 분석에 이어서 이제 제주 분석에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는 아까 오프닝에 언급드렸듯이 변동사항이 있죠. 한라마 경주가 이제 전격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제주 3개의 경주가 줄어들어요. 금요일 날 하나, 토요일 날 이제 2개의 경주가 줄어들면서 3개의 경주가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산 경마가 한 경주가 늘었죠. 뭐 이제 제주 경마 위주로만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 또 한 주 쉬었는데 뭐 준비 잘 해놨는지 한번 또 통화를 해봐야겠습니다.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한 주 푹 쉬었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냈어요? 2023년 새해가 떴는데. 네, 또 해돋이 가서 또 이번 올해 들어서 좀 뭐 부족했던 부분도 잘 좀 되게 해달라고 좀 빌기도 했고 또 한 3, 4일 또 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새해, 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경마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볼 예정입니다. 네,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던 한라마 경주가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뭐 이제 제주마 위주로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문제 없겠습니까? 뭐 제주마나 한라마나 뭐 그 특징을 잘 살리면은 똑같다 봐요. 근데 이제 제주마 자체가 이게 말이 원래 자체가 이제 경주마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전에서의 뭐 여러 변수들, 뛰면서 좀 변수가 있는 경주라 가지고 뭐 그 부분이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은 뭐 말을 보거나 분석하는 과정은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주 6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날. 경주 수가 하나가 줄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는 제주 자체 경주까지 2개 포함해서 8개의 경주가 펼쳐지는 건 맞는데, 자체 경주 7경주와 8경주는 제주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여기 뭐 마이카드가 등록이 돼 있어도, 타 객장에서는 못 사죠? 마이카드로는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카드로 살 수 있습니까? 글쎄, 마이카드로는 제가 예전에 뭐 딴 데서도 그 마이카드로는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저도 확실하게는. 네. 여하튼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제주 6개 경주 새해가 떴는데 또 준비도 잘 해놨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제주 6개의 경주 중 메인 승부는 몇 경주를 준비했나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3경주를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마 4등급 경주, 제주 3라운드를 강한 남전문연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일단 해당 경주 가서요, 자세한 내용 풀어보기로 하고, 자, 본격적인 2023년 1월 6일 제주 경마 오늘 6개 경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입니다. 1라운드 1000m고요. 자, 10마리 접전인데,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안쪽에 이번 사무사도 이제 앞에 간다라고 팔리는 거고, 전개상 이점은 있고, 7번 정점도 뭐 이번이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8번 수상공주가 이제 직전에 걸음 자체가 확 늘었는데, 뭐 이런 마필들이 다 되는 전력들입니다. 근데 다소 혼전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 비슷한 전력의 마필들. 어떤 마필이 대장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언급한 마필들이 뭐 능력이 되는 마필들이에요. 8번 수상공주는 뭐 직전에 저희들이 놓고 때렸던 마필, 뭐 상태가 뭐 상당히 올라와 있는 마필입니다. 뭐 이번 경주 역시 뭐 전현중 기술을 기용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뭐 최선 승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뭐 충분히 되는 마필로 보고 있고, 뭐 이번마 사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에 900m 조금 마지막 걸음이 이제 무뎌지긴 했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기수가 타냐에 따라서 말이 약간 좀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재희 기수가 마필의 습성을 충분히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강수한 적인 기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1000m 늘어난 거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좀 비슷한 조건이고, 정점 같은 경우에는 좀 기승하기가 까다로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명일 기수보다는 강윤남 기수하고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특별한 마필은 없어 보이는데 1번, 4번이 휴양 마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훈련 때 보니까는 큰 변화 자체는 못 느꼈던 마필인데 한번 현장에서 한번 마필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리는 마필들이 모두 이상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무사도 박재희보다 강수환이 좋은 안장, 7번 정점도 특별하게 좋아진 건 없지만 곽용남 기수가 낫다라는 거고, 수상공주는 이제 걸음 자체가 확 늘었다라면서 강남전문연은 이제 8번 수상공주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을 놓고 현장에서 압축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2라운드입니다. 1000m 제주마 5등급 경주. 자, 10마리 접전인데요. 혼전이에요. 매번 나오면 팔리는 마필들, 5번 동방챔프하고 이제 4번 경성해피죠. 여기 이제 9번 서부여고, 10번 삼다채강, 이런 마필들이 상대마로 부각이 됩니다. 혼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한번 좀 현장 촉을 좀 살려야 되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여고 같은 경우에는 휴양 갔다 와서 외부 관리를 잘해서 들어왔던 마필이라서 계속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 어쨌든 서부여고는 최근에 뛰었던 그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밀린 거, 요게 좀 전개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7번마 이제 달의 여신이 직전 경주죠. 12월 24일 때 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외곽 번호에서 좀 전개가 좀 후미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앞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봤는데, 그런 조건이 좀 안 맞았던 부분, 좀 아쉬웠던 마필이고, 1번 백점요왕이 이제 직전에 이제 낙마를 하는 바람에 주행 중지가 됐던 마필인데, 그 당시에 좀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현장에서의 마필 상태는 그때 당시는 좀 좋았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번에 좀 체중이 직전 경주 한 9kg 체중을 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 체중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번 마치 백점요왕도 분명히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 동방 챔프는 직전에도 아예 언급을 안 드렸던 마필인데, 빼고 갔던 마필인데 부담이 좀 타요, 이 마필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선에 붙으면 또 말이 무너지는 마필이라서 58을 달고 이제 날라와야 되는데, 뒤에서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좀 믿고 가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인기 많아서는. 10번마 삼다처강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에 갇히거나 이랬을 때 안 뛰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성적에 상관없이 외곽 게이트에서 오히려 2선을 외곽으로 물고 갔을 때는 좀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복병권 세력의 마필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5번 동방챔프 직전에 가남 전문연의 마번에도 없었죠. 뭐 뒤에도 없었는데 뭐 지금 안쪽에 보면 100점 여왕이나 이번에는 완벽한 출조적이죠. 직전에 낙마로 아쉬움이 있었던 말. 여기 7번 달의 여신 이런 마필들은 지금 아예 안 팔리는 말이거든요. 여기 외곽에 9번 서부여걸은 여전히 좋다. 전개가 변수가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리는 4번 경성의 피나 5번 동방챔프 이런 저배당보다는 뭐 1번 100점 여왕, 여기 7번 달의 여신, 9번 서부여걸 요런 마필들 위주로 좀 배당 쪽으로 노림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남 전문연의 오늘 제주경마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3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고요. 자, 10마리가 자웅을 겨루는 편성이에요. 자, 지금 이제 현장 가면은 그래도 직전에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6번 자유날개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편성인데 강남 전문연이 메인 승부로 들어가요. 또 중후반 경주가 아니라 오전장 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시 35분 경주거든요. 뭐 지금 휴장 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찍 뛰었죠. 뭐 제주 1, 2, 3 경주가 먼저 뛰었으니까. 이제 크로스로 들어가거든요. 부산 1, 제주 1. 부산이 제주 2. 부산 3경주 이후에 이제 뛰는 건데, 강남 전문연이 좀 일찍이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거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건데요. 뭐, 6번 자유날개가 이제 앞에 간다라고 팔리는데, 앞에가 지금 뭐 고공시대도 버티고 있고요. 뭐 안쪽에 마음만 먹는다면 1번 무적소녀도 앞에 나갈 수 있고. 난이도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오늘 강남 전문연이 6개의 경주 중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출마표가 이제 뜨기 전에 이제 훈련을 보면서 이마필이 편성된 경주에서는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얘를 놓고 한번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했던 마필이 있었어요.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눈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느낌을 받았고 기본적인 전력도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이에요. 일단 눈으로 확인한 부분에서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고 편성 자체가 전개 자체가 또 앞선이 좀 충돌이 예상이 되는 경주다 보니까 뭐 이마필한테는 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대로만 편성이 이렇게 경주가 흘러준다면은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편성 자체를 보면은 뭐 10마리가 다 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날개를 놓고 가는 건 아니죠. 저는 놓고 가진 않는 자유날개를 놓고 가더라도 이게 배당이 다 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만 한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항우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필, 믿는 마필 한두, 눈으로 확인한 마필 한두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마필 한번 선전을 기대를 하면서 뭐 추천 경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앞선 자체가 우당탕 경합을 피할 수 없다라면서 전개까지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 조교 패턴의 변화를 보였다라면서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면 여기선 6이 머리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스치기만 해도 배당인 경주 아닙니까? 하나 완탈 맞건 걸리면 이거 중고 배당까지 한번 연결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2023년도 강남 전문연이 오늘 첫 메인 승부 나름 자신있게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주경마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로 들어가 볼까요? 1110m고요. 10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역시 혼전이에요. 이번 영상대부가 이제 직전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이거 놓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의 경주 뭐 박성광이의 그 특유한 기승술 정말 말이 박성광이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박성광이가 진짜 뭐 어부지리로 그냥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요. 여기 8번 삼다열풍, 뭐 9번 정우일품, 뭐 1번 얼룩동작까지 뭐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대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기 역시 뭐 상당히 혼전입니다. 뭐 인기꼽 마필 중에서는 팔로마 삼다열풍이 직전 경주. 최근에 이 마필이 말이 완전히 좀 달라진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승하는 걸 봐서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마필들은 뭐 웬만하면 2번 연속으로 쉬어가진 않기 때문에 인기꽃 마필 중에서는 뭐 3다일풍이 좀 낫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인기에 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싶은 마필들 한 몇 두가 있는데, 일단 4번마 백두고울이 뭐 이번에 뭐 상당히 좀 훈련 때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고, 뭐 3번마 개성강구, 그리고 7번마 대상군, 이런 마필들이 지금 안 팔리는 마필들이지만은 충분히 최근에 훈련 패턴이라든가 최근에 못 뛴 내용을 감안한다면은 뭐 이런 마필들이 사고를 칠 수 있는 마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금 배당 쪽으로 한번 포커스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인기마는 8번 탐다열풍이 좋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걸음 아껴놨던 8번 3다열풍. 인기마 중에서는 그나마 8번 3다열풍이 낫다라는 거고, 뭐 나머지 인기 1위도 지금 5번 영상대부도 뭐 와야 오는 마필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외곽이 9번 정우일품도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기 때문에 또 한번 와야 오는 마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8이 낫고요. 복병권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줄 마필들 3번 개성강국이나 4번 백두고울이나 여기 7번 대상군까지 이런 마필들이 지금 거의 아예 안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뭐 3다열풍에 붙여도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뭐 한 4, 50배는 무조건 나오는 배당들이기 때문에 배당 쪽 3, 4, 7 이런 마필들은 전 모든 승식에 한번 꼭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5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10m고요. 제주마 3등급. 자, 10마리 접전입니다. 역시 혼전입니다. 야, 매번 팔려서 부러졌던 말. 4번 솔조가 이제 직전에 왔다라면서 인기 1위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죠. 뭐 와야 오는 말. 전개에 맨날 항상 변수가 될 말이고. 여기에 뭐 8번 더 빠르게, 9번 최고대장, 뭐 3번 웅진대성,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상대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레이팅 80 이하인데 뭐 근래 들어서 가장 약한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번마 솔저 같은 경우도 이번 역시 좀 뭐 쉽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솔저는 항상 보면은 이게 잘 뛰고 안 뛰고가 이제 복귀가 안 나오는 마필이요. 잘 뛸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정말 편안한 전개에서도 못 뛸 때는 너무 못 뛰기 때문에 항상 이 마필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마필인데, 어쨌든 뭐 편성의 운은 좀 따라졌기 때문에 4번마 솔저도 뭐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8번마 이제 더 빠르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좀 다리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말이 회복된 모습이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르게는 뭐 최근에 김홍곤 전현준이가 탔지만은 오히려 각석이가 타면은 뭐 부담이 좀 더 있고, 각석도 이 기수하고는 상당히 호흡이 제가 잘 맞는다고 판단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더 빠르게가 뭐 좀 더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9번마 최고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전력은 가장 낫다고 보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휴양 복귀 전 뭐 특별하게 뭐 외부 관리가 잘 된 느낌 정도는 아니고 그냥 상태 이상 없는 정도, 뭐 그 정도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한번 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3번마 웅진대성은 뭐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워낙에 등치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승군전이지만은 뭐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마필. 배당이 나온다면 뭐 1번만 미래명장이 선행 나가서 버티기, 뭐 요 부분이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혼전 구도지만은 직전에 다리 상태 안 좋았던 말 8번 더 빠르게 좀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곽석 관장이지만은 감량 3.5kg에 호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조기의 변화도 왔다라면 상대 마필들이 뭐 그리 강하지 않다라면 이번엔 타이밍이 되지 않나. 8번 더 빠르게를 이번엔 노림수를 둬야 된다. 8번 더 빠르게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 뭐 6개 경주 하니까 뭐 금방 가네요. 제주 6라운드. 이제 한 17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1등급이에요. 1200m고. 자, 10마리 접전. 역시 마지막까지 혼전입니다. 뭐 3번 백록장원, 뭐 2번 한라시나, 뭐 10번 사상체강. 근소한 인기 1위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혼전입니다. 뭐 여기 6번 백고신천, 7번 유명세.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축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레이팅 122. 뭐 이번 주에 뭐 레이팅 1군 말들이 뭐 대상 특별 경주 하나 준비되어 있고 토요일 날 여기도 바로 밑에 마이너리그인데, 뭐 대끼리가 들어와도 항상 배당이 높아요. 직전 경주에 뭐 저희들이 놓고 때렸던 사상 최강, 그 당시 뭐 광화이조에 한 방 때렸던 마필인데, 뭐 준비는 잘 됐는데
막상 또 출마표가 떨어지니까 외곽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어요. 부담이 60kg란 점. 놓고 가기에는 뭔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직전보다 좀 상태가 좋아진 마필들, 4번 백두왕자, 5번 철옹성, 6번 백호신천. 4번, 5번, 6번은 말은 직전보다 좀 준비를 더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마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항상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마를 잘 선정을 해서 잘 엮어야 돼요. 이게 뭐 보는 마필들이 항상 들어오는데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좀 더 컨디션이 올라온 마필 중심에 세워놓고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한 혼절이지만 또 4, 5, 6 이런 마필들은 좋다. 역시 덜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4번 백두왕자나 5번 철옹성 이런 마필들이 조교가 좋아졌다. 역시 배당 쪽으로 현장에서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토요일 날 오픈 경주가 있어요. 세이마지 특별 경주가 펼쳐집니다. 1110m로 펼쳐지는데 5억짜리 오라스타가 나옵니다. 지난번 제주 일마배 대상 경주인가요? 왜 안 나왔는데 이 오라스타가 이제 뭐 궁금하겠죠.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 뭐 상당한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컨디션은? 네, 오라스타는 뭐 직전 일마배 대상 경주 상금이 커도 못 나오는 이유는 거기는 핸디캡이었어요. 예. 핸디캡이면 뭐 거의 한 70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오라스타가 대상 경주를 계속 핸디캡을 안 하고 별점 경주로 해가지고 오라스타를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뭐 이거 마사회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역시 별점 경주로 치면서 이제 핸디가 60이에요. 개인적으로 60은 뭐 굉장히 낮은 부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0 정도면은 뭐 오라스타 훈련 때 걸음 이상이었기 때문에 뭐 1110m 오히려 짧은 거리라면은 뭐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오라스타는 뭐 문제 없을 거로 보고 있고, 뭐 수사대 역시 뭐 최근에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마필, 뭐 이번 경주 역시 뭐 최상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외곽으로 좀 밀리긴 한 게 약간 전개의 변수 빼놓고는 뭐 마필 상태는 여전히 탄력적인 거로. 그 다음에 이제 3번만 미래 황제가 인기 3인데, 짧아진 거리라고 오늘 뭐 단독 선행 뭐 많이 또,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라스타가 또 넘어가는 그림이라면은 또 미래 황제가 선행을 나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림이 그렇게 쉽게 그려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뭐 나머지 3차권에서는 이번만 으뜸공신이라든가 실로마 새벽바람 이런 마필들이 최근에 조신에 올라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들이 뭐 3차권에서 좀 변수 뭐 큰 이변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고질라가 직전에 이제 깜짝 들어왔죠? 어쨌든 고질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주마들은 특히 그런 부분이 상위 레벨에서 보면은 계속 들어오는 마필이 연타로 때려줘야 그 마필이 상태가 올라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한 번 잘 뛰고 또 그 다음에 못 뛰고 이러면은 또 뭐 그거를 직전 뛰었던 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고질라가 물론 직전에 잘 뛰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고질라 역시 안장 자체가 이제 문현진에서 안둑스로 교체된 또 다른 또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요 부분이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배당판 자체가 이 으뜸공신이 휘양 갔다 와가지고 이 막건 자체가 대길 막건이 바뀌었죠. 결국은 으뜸공신으로. 네, 그렇죠. 뭐 저희들도 이걸로 주력을 했는데, 예. 뭐 제주는 뭐 현지에서 이렇게 뭐 인기에 상관없이 많이 변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뭐 인기도에 거의 비슷하게는 좀 가져야 되는데, 뭐 인기도에 상관없이 워낙 또 노리던 마필들이 배당이 없어버리면은 그런 부분도 더 현장에서 또 고민을 좀 더 하는 부분,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으뜸공신은 직전에 보면은 말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던 마필이에요. 뭐 이번에도 보면은 말이 많이 활기가 좋아진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하튼 뭐 대상 경주든 특별 경주든 거리가 줄었든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은 사이즈대로 온다라면서 이 세이마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 황제를 이번에도 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감량이든 어쨌든 거리가 줄었든 어쨌든 그렇게 쉽게 내보내주진 않을 거다. 뭐 쉽게 단독 선행을 가도 뭐 오라스타나 이런 마필들이 절대 편하게 내주진 않는다 이거죠. 3코너부터 아마 갖다 들이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입을 수밖에 없다. 하여튼 나머지는 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님 현장에서 좋은 성적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와 부산 분석, 서울 제주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2023년 새해 첫 경마, 금요경마 부산 제주로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미비했던 부분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 금주 경마 박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름 자신 있게 준비했고요. 항상 기세에서 저는 밀리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이 도박판의 기세는 저는 밀리질 않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좋은 성적 발휘하면서 좋은 내용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